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멘토님, 간밤에 뉴욕 3대 지수 다 올랐어요. 네. 다우지수는 6일째, 그리고 S&P랑 나스닥 지수는 5일째 지금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지수도 조금 영향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영향을 받고 있네요. 네. 조금 눌렸다가 다시 또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2100포인트를 안착 시도가 좀 나올까 이게 상당히 좀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요.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2100이 가면 어떻고 2150이 가면 어떻고 다시 또 2000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종목만 좀 잘 선택하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좀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연 그 종목들 무엇일지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죠. 문자와 전화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상당 방법입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비전으로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댓글로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멘토님? 네, 오프 채팅방이 있어요. 오프 채팅방이 있는데 하단 자막으로 좀 나오죠. 채팅방으로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식 잔소리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오프 채팅방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종목 얘기나 뭐 시든 종목 뭐 이런 것들, 시황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는 게 좋을 거고요. 뭐 어제 시즌2 처음 했었죠. 종목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혜택을 좀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시장 한번 좀 자세하게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2100선이 넘었죠. 0.09% 상승하면서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은 여전히 0.57% 강보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불안했는데 지금은 일단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냥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움직이는 시장이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이따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무역 분쟁에 있어서 좀 완화 이런 기대감 그리고 멕시코에 있어서의 관세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뭐 타결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들 소식이 좀 전해졌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과거에 이 방송에서부터 누차 베스트 트레이딩맨이나 뭐 이곳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수가 급락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FOMC에 있어서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변동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조금 하방 경직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결국 이제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분수령이 될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G20 정상회의 때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 기사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을 못 만난다면 네. 관세를 즉시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중국에서 별다른 또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별다른 네. 반응도 없었고 또 한 가지 얘기했었죠. 트럼프가 중국은 아마 타결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죠. 관세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때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지수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오는 데 반해서 종목군들마다 좀 틀려요. 5G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보게 되면 뭐 KMW나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오이 솔루션, 그다음에 HFR 뭐 이런 기타 등등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장밋빛 전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더 갈 것이다, 더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좀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조정, 뭐 가격 조정이 됐든 기간 조정이 됐든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다른 섹터나 다른 종목군들 향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종목군들을 좀 발굴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5G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뭐 갈 길은 멀다라고 하지만 옥석 가리기를 좀 필요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져요. 결국은 종목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좀 맞추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다시 이제 저 지수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시장이 괜찮은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었어요.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의 흐름들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들의 추이를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도 조금 조금 약해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화면을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비차익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 유입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왔다가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지수도 일단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전날 같은 경우 기관 쪽과 외국인 동반 매수가 좀 들어왔었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양매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거래 시장이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오늘도 일단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건 일단 지수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를 보게 되면 과거의 흐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옛날부터 한번 봅시다. 옛날부터 좀 보게 되면 빨간색 선 라인대를 보시게 되면 이 빨간색 선 이거를 다 지우고 한번 보게 되면 21선이거든요. 빨간색 선이. 그럼 요걸 다 지우고 요 빨간색 선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방향성이 결정되는, 즉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을 때는 추가적인 지수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럼 결국엔 지금의 흐름들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 하반각을 그렸던 이평선이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다시 돌려 세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주구장창 올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락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약 한 2130포인트대예요. 2130포인트고 그 전 저점 자리대, 이탈됐던 전 저점 자리대니까 이 자리대까지 오게 된다라면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결국 2130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시장에 있어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자, 뭐 이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은 213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이제 위로 조금 쭉쭉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너무 같은데 긍정적인가요? 그렇게 됐으면 좋죠. 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이제 밸류적인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 시장은 여전히 싸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 이 부분들의 판단은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결과,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타결이 된다, 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지수에 있어서는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한 배가 안 돼요. 여전히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저도 개인적인 좀 바라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 박스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점 자리 때 약 한 2250,
그 정도에서 이제 박스권역으로 당분간은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섣부른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을 좀 살펴보면요. 뭔가 이렇다 할 흐름이 좀 잡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업종 쪽으로 봐도 특별히 많이 상승하는 업종은 안 보이고요. 이제 시총 쪽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혼조세에 파란불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은 특정 업종들, 특정 종목들이 조금 상승세가 눈에 띄어요. 뭐 셀트리온 1.51%, 포스코도 1.27%, 뭐 한국전력, LG전자 4.24% 뭐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기술적 반등이다. 기술적 반등이다. 뭐 짧게 보면 뭐 그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유를 왜 제가 기술적 반등일까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LG전자를 좀 한번 볼게요. 네. LG전자를 좀 보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다라면 이건 기술적 반등이에요. 왜냐하면 역배열권역에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 추세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순환매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를 완연하게 뚫어냈어요. 그리고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권역으로 좀 만들고 있고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점까지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LG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삼성 쪽하고 많이 좀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서 좀 이렇게 물어보면 가전은 역시 LG.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많더라고요. 들었어요, 네. 예. 뭐 에어컨도 그렇고 TV 그렇고. 근데 이제 휴대폰 쪽에서는 삼성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는데 네. LG전자가 뭐 스마트폰 사업에 있어서 잘 되고 있다.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 드렸을 때 휴대폰 사업 접었으면 좋겠다. 벌어들이는 거 다 까먹는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렸었는데 생산 기지를 좀 이전하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좀 안 하고. 그럼 결국은 수익성의 측면에서 고정비 절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은 좀 괜찮다. 그러면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한번 8만 원대 중반까지 좀 노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기술적으로 어차피 기술적으로 보니까 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고점이 나왔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저점을 나오고 난 다음에 이 자리대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 가격 폭만큼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 자리대가 한 8만 원대 후반이에요. 그럼 이 자리대가 목표치거든요. 이 자리대가 단기적인 목표치. 이 자리대 오게 되면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 구간. 한 8만 8천 원, 8만 7천 원 이 자리대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좀 세우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셀트리온이 있어요. 셀트리온. 네. 네. 말 많고 탈 많은 셀트리온. 이 친구는 여전히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보면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지는 못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주가도 지금 이평선의 위치를 봐도 역배열이죠. 그럼 이거는 기술적인 반등. 결국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정고점 자리대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박스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박스로 봐야 되니까 22만 원대 초반권역까지 오게 된다라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이 아니라 일단 매도를 하는 전략, 뭐 이렇게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역배열 종목이냐 정배열 종목이냐, 고점을 높여주고 있느냐 낮춰주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분석하기가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좀 보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는 동안 7454번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 네. 자전거 주식은 왜 가는 거예요? 제가 방송 전에도 여쭤봤었는데 오늘 삼천일 자전거 23.58%, 아이튠 스포츠도 12.75%나 올랐어요. 네. 역시나 이 전기 자전거 왜 가는 걸까요? 제가 계절화 항상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종목 왜 갈까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냥 누가 많이 사니까. 네, 주가는 누가 많이 사면 올라가는데 네. 지금 알톤 스포츠는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제껴버립니다. 네. 볼만한 관 짰다라는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알톤 스포츠는 일단 빼고 삼천리 자전거를 좀 한번 보게 되면 삼천리 자전거가 금일 대량거래가 좀 터졌어요.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이거는 따라 들어갈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전기 자전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주가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빠진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크게 의미를 좀 부여하기보다는 거래량이 좀 터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은 덜어내는 전략, 뭐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기술적 반등이 3% 넘게도 나타나나 봐요. 뭐 상한가도 가기도 하니까요. 아, 그렇구나. 네. 혹시 사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니세요? 좀 관심이 생기네요. 제가 좀 추경 매수 좋아하나 봐요.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실적이 네. 붉게 물들어 있어요. 실적이. 네.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와, 더 가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그죠. 하시거든요. 불나방처럼 네. 쫓아가죠. 이윤선 앵커님 주식 하시죠? 네. 제가 알기로는 주식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사면 네. 파시면 돼요. 그죠? 네. 그걸 바로 인간지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저희 회사에도 인간지표가 있거든요. 매도하면 그날 바로 네. 급반등이 들었어요. 나와주는. 그분도 안타까운 예. 일이 많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아주 타이밍을 잘 잡고 있는데 기준은 일단 실적이에요. 아, 실적.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탄력도가 좋아요. 신고가를 각오하는데 삼천리 자전거는 모르겠어요. 뭐 숨겨진 이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적자 기업이고 뭐 재무 구조는 괜찮은데 일단 조금 싸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럼 매도의 기회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자전거 관련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전략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목할 업종이나 좀 테마를 볼까 합니다. 일단은 오늘같이 뭔가 특별한 흐름이 없을 때는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나 좀 방어주 쪽으로 불나방처럼 이제 움직이는 쪽 말고 안전한 쪽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거래소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분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종목군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업종 대부분이 다 올랐었어요. 업종 대부분이 다 올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딱히 막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섹터가 없어요. LG전자 하나는 일단 들어오고 있고 LG 지주사인 LG 같은 경우도 한 2%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뭐니 해도 보게 된다면 IT 섹터가 가장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 섹터들은 업종 대표주 뭐 이런 종목군들 셀트리온 그다음에 포스코 뭐 현대모비스 뭐 이런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 보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좀 높은 섹터들이 큰 축이 IT 쪽하고 제약바이오 쪽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IT 쪽 봐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하고 IT 쪽을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를 왜 보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쪽 섹터였었어요. 회계 그렇죠. 쪽에 있어서의 이슈가 있고 삼성바이오 쪽에 있었고 인보사도 코롱 있고. 인보사 사태도 네. 있었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터질 게 있을까? 아, 이제 나올 반대로 만큼 생각하면 나왔다. 그렇죠. 이 더 이상 터질 게 뭐가 있을까? 삼성 쪽에서도 강하게 좀 어필을 했었어요. 삼성 관련 축축성 기사 보도 좀 자제를 요청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제약바이오 쪽이나 헬스케어 쪽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 빠졌다라고 좀 보여진다라면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냐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헬스케어 쪽이나 의료기기 이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반영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실적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모멘텀으로 이슈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 가장 투자하기에 편안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휴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실적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대부분의 뭐 신라젠이나 HLB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된다? 좀 우려가 그죠. 된다라는 네.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종목을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만약에 뭐 임상 관련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업의 파이프라인이 몇 개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쪽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의 IR을 좀 가서 들어보게 되면 파이프라인 자체가 다양해져야지만
회사 쪽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열심히 해서 1상 통과하고 2상 통과하고 마지막 3상을 가고 있는데 그게 빠그라졌어요. 그럼 그 회사는 망한다. 뭐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좀 파이프라인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는 전략이 좀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말씀하신 중에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503번님이 재지 관련주는 그래핀 때문에 계속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재지 골판지 지금 한 2% 넘게 오르고 있고 테린 포장이나 뭐 아세아 재지 3, 4%씩 오르고 있어요. 맞나요? 그래핀 때문인가요? 글쎄요. 그래핀 때문에 올라간다? 뭐 그렇게 됐다면 이미 주가에 있어서의 반영은 다 받고 있지 않을까. 결국은 뭐 국일재지 뭐 이런 것처럼 큰 폭의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테린 포장에 있어서의 뭐 M&A 뭐 이런 부분 매각 관련돼 있는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국일재지 같은 경우는 그래핀 관련 쪽에 있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차트로만 보게 되면 우선 이거 깨지면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1차 시세가 끝났다라고 기준을 잡을 때는 21선이 깨졌을 때 이때 일단 1차 시세는 끝난 거예요. 일단 끝난 건데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떠한 모멘텀 거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점 자리 때 6월 초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아직이 죽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걸 그럼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가야 될까? 좀 불안한 거네요. 그죠? 네. 왜 불안하냐면 이게 그래핀에 있어서의 이슈 이 부분들 때문에 큰 폭의 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래 그럼 그래핀으로 인해서 실적이 겁나게 좋아질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실적이 바로 뭐 좋아지거나 그럴 부분들은 없어요. 근데 주가에 대한 수준을 보니까 이게 주당 자산 가치가 480원짜리 500원도 안 돼요. 동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거의 뭐 4,000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부분들은 맞아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고 손절을 잡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3,350원 이 자리대가 깨지면 무조건 도망 나오든가 아니면 5일선이 깨지면 도망 나오든가 이런 전략을 세우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의견을 드렸을 때는 그냥 손대지 마시라 이런 기업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제지업종 중에 싼 종목군들 대부분이 엄청나게 쌓여 지금 사실 아시아 제지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시아 제지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싸게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사실 제지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뭐 한솔 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되게 싼 주식분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이 뭐가 될까라고 좀 살펴보면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주가가 8만 원대예요. 8만 원대인데 실적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대예요. 당기순이익이 900억대고. 근데 이게 작년 2017년도 대비해서 3배 이상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1분기 실적도 200억대의 이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 재무구조도 좀 상당히 우량하고요. 근데 주당 자산 가치가 9만 원대예요. 9만 원대. 그 이런 종목은 싸다라고 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시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밸류를 높게 쳐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차라리 뭐 하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 혹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기업들 그런 쪽으로 좀 보는 전략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저희 또 오늘 관심 종목 좀 살펴볼까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관심 종목 외쳐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구호가 하나 생겼죠. 하실 거죠? 글쎄요. 하셔야 합니다. 밖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저는 네. 그다지 앵커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해요.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네. 구호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네, 오늘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오늘 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입니다. 그간 실적의 발목을 잡아온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리스크가 완화되고 또 손익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분석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4.12% 오르면서 8만 1,000원 넘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다산 네트워크스죠. 미국 화웨이 제재의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5월에 많이 올랐었는데 또 한 번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행되면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한 상태네요. 3.12% 빠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썸에이지입니다. E3 2019 스트리밍 게임 관련 발표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썸에이지 등 게임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9%가 넘게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종목 에이스 침대입니다. 자, 에이스 침대가 1,5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라는 사실이 부각이 된 데다가 또 증권사에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 가까이 오른 채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실적 개선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했고요. 현재 4.56% 상승한 채 4,4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에 조금 관심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지 검색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샘코입니다. 항공기 도어 시스템 생산 업체죠.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중에 19%까지 급등을 했는데요. 현재는 16.44% 오른 채 24,4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셀트리온. 자, 이번 달에 유럽 류마티스 학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셀트리온의 램시마 임상 데이터에 좀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1.5% 오르면서 20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테린 포장, 제품 포장용 골판지 원단과 상자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죠.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테린 포장 4.38% 올랐네요. 자, 줌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꿈꾸는 포털 검색 서비스 업체에 입성하면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현재 29.82% 상한가 도달한 채 6,2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나무기술입니다. 5G 섹터에 관심이 지속되면서 10%대 급등을 했었는데 현재는 조금 상승폭 반납했습니다. 5.46% 오른 4,4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가자 포트폴리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했던 텔레칩스와 원익 IPS 어제 좀 이야기를 드렸었죠. 텔레칩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한다. 조정 시에 접근하라라는 멘트 주셨었고요. 원익 IPS 중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성장하니까 주목하라. 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ICD고요. 하나는 알 수 없는 히든 종목입니다. 자, ICD 눌림목이 완성됐다. 이제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주셨고요. 히든 종목 잠시 후에 이제 관련해서 힌트를 좀 주실 텐데요. 성장하는 제약주라고 합니다. 이제는 접근해야 할 때라는 멘트 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D부터 조금 볼까 해요. ICD 요즘에 호재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5월 31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142억 원 규모의 계약을 했고, 네. 6월 10일에는 LG 디스플레이랑 또 68억 원 규모 계약을 했어요. 1일, 2월에 좀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 다음에 5월에는 많이 좀 최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이 저가 매수세라는 판단으로 갖고 오신 건가요? 가격 조정은 이미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네. 이게 제가 IT 쪽 섹터를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IT입니다. IT가 주도 섹터로서 군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화면을 좀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CD예요, ICD. 밑에 2019년 2월 21일. 다녀오신 거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네, ICD가 디스플레이 장비 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IR 자료 중에서 제가 일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열정과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성장 스토리다라는 부분들, 2000년도 초반 쪽에 시장에 진입을 했고요.
4년부터 10년까지 성장을 지속하다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조금 주춤을 했었어요. 그럼 제2의 도약기를 좀 준비를 했고 지금 이제 2016년도부터는 고도 성장기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향후에 보게 된다라면 뭐 장비 쪽에 있어서의 이 납품을 하는 부분들 뭐 얼마 전에도 공시가 났었죠. LG 쪽에서도 하고 있고 삼성 쪽, 그다음에 중국 쪽에 GVU라든가 티안마, 그다음에 차이나스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일본 증착기 부분들에 있어서 캐논 도끼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네. 의료 헬스 사업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아토피 장비 쪽 요 부분들은 통증 장비나 이런 부분 전임상 부분들은 좀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보게 되면 한국 쪽에 뭐 안성과 파주, 뭐 천안 쪽에 사무소가 좀 있고요. 대만 쪽에 있고 중국 쪽에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본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 동사의 강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그냥 어려워요. 뭐 영어 써 있고 뭐 이렇게 증착기 써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장비 쪽을 납품하는 기업이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자세한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 2018년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2,400억대의 매출을 좀 기록했어요. 영업이익은 16% 정도 달성을 했고요. 네. 예상치, 전망치보다는 20% 정도 하향됐었어요. 그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다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장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 쪽 투자죠. 투자 발표 이제 조만간 할 것 같고요. LG 쪽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중국 쪽 대규모 투자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 일본 캐논 도끼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공장 가동 장비를 생산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매출로도 이제 잡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러한 모멘텀거리를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삼성과 중국 설비 투자에 최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 또한 다각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서 외국인 쪽에서 약 78만 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단타 치는 사람들을 보지 마세요. 볼 필요가 없고 수익 안 줄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실 분들, 그럴 분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원익 IPS도 2020년에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하셨는데 RCD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내년에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갖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일단 내년도, 내후년도까지는 좋아질 것은 좀 봐야 되고요. 이게 지금 2020, 2021, 2022년도가 까지도? 아마 피크가 아마 2021년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상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CD 한번 좀 참고하시면서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계속해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차트도 보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ICD. 잠시만요. 현재 오늘 멘토님이 오늘 언급하시는 거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상승세인데요. 이거는 고가 기준 5%나 넘게 올랐어요. 네, 5% 넘게 올랐는데 이거는 추격 매수인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종목 볼 때 뭐 LG전자랑 셀트리온이랑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면서 이렇게 돌려 세웠다가 고점을 좀 높여줬다가 이제 가격적인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죠? 여기서 좀 보게 된다라면 주가가 고점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밀렸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 자리대에 밀려버리게 되면 이 폭만큼 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초과적인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올려 세우는 그런 모습인데 네.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도 돌려 세웠고 60일선에 대한 저항 부분들이 있고 이 자리대가 전저점 이탈돼 있던 저점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가.
그렇기 때문에 좀 매물 소화는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다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렇게 추세 하락 자리대, 이 자리대를 넘을 거예요. 그럼 전략을 두 가지를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전략은 이 하락 추세대를 넘어갈 때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받아서 조정받는 때. 걸 이용을 해서 매수할 거냐 요걸 따져보게 된다라면 네. 저는 후자 쪽을 택하고 싶어요. 후자 쪽을 좀 택하고 싶으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이게 단타 치러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이 정도 눌림을 받았을 때는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CD 관련해서 계속해서 중장기적 투자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장애 관련한 이야기도 나누실 수 있고요. 이런 ICD 관련한 종목 상담까지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이랑 문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요. 얼른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가기 전에 오늘 히든 종목을 얘기 안 했네요, 아직. 그렇죠. 네, 중요한 걸 제가 빠뜨릴 뻔했네요. 네, 밖에서 히든 종목, 네. 종목 상담 갈게요. 뭐 이렇게 하셔갖고 네. 아이고 오늘 히든카드 안 가는갑다. 착각했어요, 잠시. 네. 네, 제약주 갖고 오셨어요. 제약주 앞서서도 제약주 이제는 좀 저점 매수세 들어올 구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거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뭐 많이 빠졌으니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인공눈물 시장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PC를 많이 보고 그다음에 그죠. 스마트폰을 좀 많이 보잖아요. 예. 혹시 노안 아직 아니요. 없으시죠? 노안은 없는데 네. 눈이 나빠서 라섹을 했어요. 아. 사실 이 회사 제품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썼던 제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이 인공눈물이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바이오 시밀러 쪽에 공급 계약을 진행을 했어요. 추가적으로 공급 계약을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가는 기업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능성, 뭐 임상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2019년도를 보게 되면 기관이 이제 88만 주 정도, 외국인이 96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돌려 세우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기업은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네. 오픈 채팅방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요. 오픈 채팅방 그 돋보기 있어요. 돋보기. 그거 클릭하시고 주식 잔소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바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무료 채팅방이 있어요. 채팅을 할 수 있는 그럼 그쪽으로 좀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 종목은 타이밍을 좀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어저께 히든 종목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갑자기 올랐어요.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조정을 조금 받고 있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재수조면 두 종목 다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방송 중에 공개되지 않은 히든 종목은요, 다음 주 방송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진짜로 종목 상담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오래 기다리셨어요.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나요? 오택이요. 오택이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50%가 13,200원인가요? 13,000원이요? 예, 13,000원에 50% 수익 중이시네요. 비중을 많이 담으셨네요. 다행히 네. 수익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언제 팔면 좋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오택을 오늘 혹시 매수하셨나요? 아니, 이게 지금 물타기 해갖고 지금 50%된 거예요. 아, 그럼 얼마에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이게 제가 지금 행객이 13,700원인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예, 예. 추가 매수를 13,700원에 했어요. 그럼 더 밑에서 사셨다는 얘기예요? 13,700원인가 사갖고 지금 내린 거예요. 내린 거라고? 예, 예. 그랬구나. 그러면 13,000원의 매수가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두 번 매수해서 평단이 13,000원인 거예요? 예, 예, 예. 비중은 50%고 예, 예. 약간의 좀 수익이 나고 계신데 이게 단기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좀 길게 보신 거예요? 아, 그냥 저는 길고 단기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아, 그러세요? 예, 예. 오택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고요? 이게 에어컨. 네, 에어컨. 예. 요 쭉 위에 보시게 되면 자동차.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앰뷸런스 복지 차량 뭐 이런 예. 쪽 특수 차량을 좀 만들어요. 예. 그리고 오텍 캐리어 냉장 쪽에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에어컨 쪽 오텍 캐리어 에어컨 있잖아요. 예, 예.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철도 쪽 그 지하철이나 기차에 예. 에어컨 나오죠. 예. 이 친구가 담당을 해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예.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나쁘지 않아요. 예. 올해 전망치가 작년 대비보다는 조금 더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네요. 예. 연 기준으로 봐도 뭐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 같고 주가적인 수준은 일단 상승을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요 자리대가 좀 저항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리대가 그러면 비중이 50%의 비중이기 때문에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예. 전략은 한 14,000원대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그 자리대에서 한 절반 정도 챙겨주세요. 아, 그 정도 되면 그냥 완전히 다 할 거예요. 다 매도하실 거라고요? 예, 예. 다 매도하셨는데 이게 쭉 올라가 버리면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아, 그 내 몫이 아니시다? 상당히 쿨하신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예. 두 번에 나눠서 좀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14,000원대 이거 뚫으면 아마 최근에 거래량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이 14,000짜리대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 아마 15,000원, 16,000원대까지는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하시고 예.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시청자님께 고맙습니다. 저희 화이팅의 네, 의미로 들어가십시오. 구호 한번 외칠까요? 외쳐주세요. 같이 외쳐요. 아니요, 싫어요. 같이 외쳐요.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가자. 네, 그러면요. 다음 상담 바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또 연결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성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29,000원에 20% 맞으신가요? 예, 예,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게 사셨어요. 2018년 5월 한 1년 높게 되신 거 맞나요? 샀어요. 그죠? 네네. 이거 어떡하죠,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송원산업 참 좋은 기업이에요. 글쎄, 제가 그 담당자가 있잖아요. 증권회사에. 네네. 그분하고, 추천을 해달라고 하니까 송원산업을 추천을 해서 들어갔는데, 높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산 것 같아요. 그 손절매를 했어야 되는데 손절매를 못 했거든요. 자, 일단 송원산업이 산화방지제 쪽 세계 시장 점유율 탑이에요. 뭐 중에 탑이에요? 산화방지제. 네? 산화방지제. 산화방직. 네. 아, 그 부분에 기술력이 있어요. 그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샀는데. 어머니 문제는 네. 지금 화학주들 보면 네. 뭐 LG화학이나 아니면은 뭐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나요? 글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네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예. 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 지금 이게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이게 중국 수혜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실적도 상당히 좋아졌었고. 네네. 근데 중국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증설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예. 지금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예. 소위 굴뚝주라고 얘기를 해요. 철강, 조선, 화학, 건설 이런 산업재 쪽 섹터에는 예.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이 시대적인 변화가 좀 생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어머니는 일단 29,000원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실적도 올해 괜찮아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 조금 더 참으시면 실적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회복을 할 것 같거든요. 아, 일단 한 25,000원짜리 때까지는 25,000원까지 갈 것 같으니까 23,000원대에서 그거 선줄매 할까 어쩌까 그런 생각. 지난번에 23,000원대까지 갔었거든요. 일단은 기다리세요. 더 예? 기다리시라고 25,000원대까지. 25,000원대까지. 네, 25,000원대까지 기다리셨다가 네네. 25,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25,000원대 오면은 지금 뭐 어디서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왔어요? 어디서 들어왔냐고요? 예.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기관이 있어요, 왔어요? 어머니. 기관 쪽에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좀 잠깐 호가를 보면 외국인 쪽에 좀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고 네네. 손실은 최대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한 25,000원 정도 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그래요. 네, 아시겠죠, 어머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네, 어머니 성공 투자 기원을 의미해서 저희 함께 구호 외쳐보시겠어요? 예? 구호 한번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가자 외쳐주시면 네네. 됩니다. 하실 거죠? 하나, 둘, 셋, 가자! 네, 성공 성투하세요. 투자 기원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시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16,480원에 20%. 16,480원에 20% 현재 네네. 조금 손실 보고 계십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조금 네. 좀 주목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안녕하세요.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어요? 1년은 안 되셨죠? 1년은 안 됐고, 네네. 저기, 한 4월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4월 달? 예, 4월이나 3월이나, 예, 그때. 지금 이 기업이 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대충 아시죠? 예, 예. 근데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성장을 더 할 거예요. 네네. 성장을 계속 해 나갈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얼마 전에 뭐 전기차 의무 할당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만큼 환경 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 2차 전지 쪽 섹터에 회사도 탐방을 좀 다녀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확인해보면 바쁜 게 진짜 맞아요. 네. 바쁜 게 맞는데 네. 이게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을 받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ESS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라도 악재가 좀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결과 발표를 하게 되면 악재는 다 소멸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 발표되지 않았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늘 결과 발표한 걸로 아는데요. 네. 오늘 결과가 벌써 발표했나요? 저는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네네. 어찌됐든 간에 그럼 악재는 다 소멸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 매수해서 가져갈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는 20% 정도가 되시니까 네. 저는 뭐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네. 어머니 이 프로그램 자주 보세요? 네. 그럼 제가 어떤 섹터 얘기해요? 디스플레이? IT 쪽 섹터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오늘 예. 종목 하나 막 이렇게 막 이런 막 설명했고 어저께도 막 종목 얘기했고 그죠? 네네. 그쪽 섹터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는 올까요? 그 자리 때까지 올 것 같아요.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어머니. 네네. 아시겠죠? 네. 성공 감사합니다. 투자하세요, 어머니. 네,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연결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고요. 혹은 메신저톡 오픈 채팅방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라고 치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멘토님 어느새 주식 잔소리 2 마쳐야 할 시간이 왔어요. 마치기 전에 강연회 일정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강연회를 또 준비를 했어요. 네. 다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 벌써 가까웠네요. 네, 이번 주가 아니라 네. 이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겠죠.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단은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뭐 이 주제로 할 건데 아마 6월 첫째 주에 똑같은 주제를 했을 건데 네. 내용이 뭐 비슷하냐, 똑같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실 건데 전혀 색다른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실수로 종목이 하나 노출이 돼 버렸는데 그 종목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궁금합니다. 네. 보시는 게 좀 좋을 거고. 네. 요번에는 뭐 차트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섹터 이런 분석하는 거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좀 탐방을 좀 많이 다녀가지고 그 탐방을 좀 다녀온 이후에 그 뒷얘기들 뭐 이런 것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얻어가는 게 좀 많으실 거다. 그러니까 참여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들어오셔야 되겠죠? 가야겠네요. 네. 오시는 게 좋을 거고, 오픈 채팅방도 많이 들어오시고요. 뭐 저는 뭐 쿨하게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월 22일 이번 주 아니죠. 다음 주 22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썸머랠리는 온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4번으로 예약 문의 주시면은 계속해서 강연에 관련한 일정이나 더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꼭 오셔서 좋은 종목, 그 외 장 이슈들, IR 기업 탐방 다녀온 이야기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주식 잔소리 시즌 2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